코로나19 신규 환자 규모가 7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시점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소폭 자체는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폭 둔화의 원인이 궁금한데 이게 실외 마스크 해제와 같은 그런 방역 조치의 이게 완화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35,906명, 전일 대비 8,019명이 줄었는데요. 이건 이제 일주일에 하루 평균으로 해보면은 36,678명, 4만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전 주에 42,029명에 비해서는 5,351명 줄어서 이 감소폭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 좀 특이한 부분은 4월 이후에 보통 주말 효과가 있는 화요일까지는 줄다가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추세인 것인데 예. 최근에 4월 이후부터는 수요일, 목요일이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라든지 실외 마스크 해제 또 연휴 등의 영향이 있어서 감소폭 자체는 좀 둔화된 상황은 있지만 당분간 아마 수만 명 정도의 확진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또 지난주 이동량을 지금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5월을 맞아서 가족 나들이도 늘었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재유행 가능성 없을까요? 예, 우리가 전에 그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은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접종 완료율이 86.8%인데다가 누적 감염자 수가 1,769만 명으로 3명당 1명이 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동량이 증가하여도 아마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면역도가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규모 유행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 체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유행은 아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예전과 같은 유행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시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진입 기준으로 제시한 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0만 명인데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이걸 충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정대로 오는 23일에 안착기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거 10만 명 기준으로 본다면 뭐 지금은 4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그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수위의 기본적인 방침은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4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서 이번 달 23일부터 아마 안착기로 하는 것을 예정해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의 유행 상황을 좀 검토해 보면은 아마 답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감소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유행 상황을 보고서 아마 23일부터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하여도 큰 유행의 감소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새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금 인수위 시절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었거든요. 감소세가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교수님께서는 이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델타의 마지막 또 오미크론의 전에는 수천 명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만 명이라고 그러면 뭐 10배 이상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지금은 최고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확산의 우려는 그다지 없고 또 7일간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접촉을 자제하면서 좀 집안에 머무르실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쉬고서 진단검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즉 자발적인 방역, 생활 방역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7일간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유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뭐 약간 재유행의 기미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의료 체제를 부담을 준다든가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격리 해제해도 좀 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넘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동안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감염자가 없다고 밝혔던 북한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확진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한 명이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염돼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하죠. 한 명일 수는 없겠죠. 예.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견된 적이 없다, 진단된 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더구나 델타까지와 다르게 오미크론의 경우는 무증상 감염, 뭐 PCR 진단이 안 나올 경우에 있어서도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 명의 감염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또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네.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수많은 확진자들, 즉 감염자들이 확진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역사회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아마 유입이 해외에서부터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BA2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오미크론 중에서도 지금 감염력이 강하다는 BA2인데 지금 북한의 그 조치를 보면은 모든 시군을 봉쇄할 정도, 즉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로 코로나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것이 한 명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 시군을 아마 봉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북한은 그동안 아주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고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전파된 경로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바이러스가 혼자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든지 물자든지 어딘가에 매개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리 고립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바이러스의 유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이런 인적 교류 이외에도 열차도 있고 뭐 화물도 있고 결국은 교류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수입되는 물품에 사람들이 이 접촉을 함으로 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입 자체는 막을 수가 없고 유입된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도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북한의 앞으로의 그 대책인데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도 거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면역도 형성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이대로 확산한다면 이제 정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받아들일까요? 북한의 의료 체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북한의 지금 확진자 통계가 맞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경우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의 피해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 국민한테 집중적으로 mRNA 백신을 1차, 2차 빨리 3주 간격 정도로 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인공 면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 즉 의료 체제는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과연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인지 아마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의 동향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70에서 90%가량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거나 또 확산을 조기에 포착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예, 뭐 대안이라기보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죠. 네. 유증상자라든지 접촉자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이 진단 검사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어떤 변이주인지 혹은 미국에서부터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 2.12.1과 같은 이런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들 혹은 남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유행하고 있는 BA4라든지 5 같은 하위 변이들 예. 또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발생될 수도 있는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주 BA1과 BA2의 재조합 변이주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해외 입국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자를 전원 그 검사를 해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해갖고 변이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유행 상황에 따라서 집단 발생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변이체인지를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야만 우리 국내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외 입국자 관리를 포함한 변이 출현의 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